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랬는데, 자, 우리의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권재현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공부. 마음 공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는 바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인과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을 만들면 좋은 과가 나타나고 나쁜 인을 만들면 나쁜 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도, 과도, 좋은 성,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름뿐인 인과가 굴려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이며 자유롭고 통쾌한 일입니까? 예. 마음 공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팔자 고치는 공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기 지금 뒤에 나오나? 세상에 가장 석철은 씨, 세상에 가장 큰 투자가, 통 큰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통 큰 투자. 세상의 투자 가운데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광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 그냥 생각내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가짜를 예. 가짜로 알고 예. 우리 선언이 뭐 가짜를 가짜로 알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는 중생이다. 자, 오늘 정광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정광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 우주를 얻는 거. 우주를 얻는 거요? 네. 우주를 얻는 것이다. 또 저기 이동윤 거사님,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아상에 집착 안 하고 내 걸 버리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거요? 좀 비슷하기는 한데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요.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가요,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 변화가 되려면 가지를 흔들어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붙잡아야 됩니까? 뿌리를 붙잡아야 돼요. 뿌리를 붙잡아서 그 뿌리를 흔들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나의 뿌리를 걷어잡고 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가장 통 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붙잡아서, 나의 뿌리를 붙잡아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나를.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또 일과를 굴리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리고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변한다, 다르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하면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구나.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 사람에게도 들어앉지 않고 나에게도 들어앉지 않는 것이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입니다.
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 변화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공부라고 했는데, 우리 공부는, 지금 이 마음 공부는 자존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자존감. 보통 얘기를 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신적인 병이나 그런 데도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공부는. 그래서 인이 있어. 인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과가 생겨요. 근데 이 과가 바로 원인이 됩니다. 이 결과가 바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과를 낳습니다. 이 과에서 다시 이것이 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과가 되죠. 우리가 하는 지금 모습 공식은 이거를 끊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인에 의해서 과가 생겼어요. 그죠? 과가 생겼는데 이것이 다시 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과, 모습, 과가 모습이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은 요 과가 인이 될 때는 요 과가 나타난 거하고 상당히 다른 인으로 되겠죠. 이 과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인이 있는데 요 과는 이 과하고는 상당히 다른 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 과에 머물지를 않거든. 머물지를 않는 인을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좋은 인이라고 해요. 좋은 인.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죠. 부처님의 무유정법은 아니,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라고 읽습니다. 예, 다시. 예. 부처님의 무유정법은 대자유고 대해탈이며 공덕장입니다. 우리 무유정법 많이 들어봤죠? 정해진 법이 없는 것. 물론 우리의 당처자리도 정해진 법이 없지만 상대성도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금오령 왜 그렇죠? 상대성도 무유정법이에요. 왜 그렇죠? 결국은 절대적이니까. 절대적 아니면 상대성. 그러면 되지. 자, 도경거사님, 왜 그러죠? 무유정법에서 왔기 때문에. 무유정법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대성이, 모습이 왜 무유정법이냐고 물었어요. 왜 정한 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상대성도 모습이고 절대성도 모습이고. 그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술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맥주다, 청주다, 소주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할 때는 콕콕콕 그 요점을 찍어야 돼요. 자, 모습이 왜 무유정법입니까? 권대현고사님, 모습이 왜 무유정법입니까? 모습은 다 다르게 똑같은 게 왜 다릅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 공식 맨날 하는데 이게 물어보니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살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왜 정한 법이 없습니까? 왜 정한 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 도경도사님 맞아 그러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무슨 법이다? 무유정법이에요. 정법이 없어요. 왜? 인연과 조건이 늘 변하거든. 그래서 일체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하다. 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유정법은 대자유고 대해탈이며 공덕장입니다. 여기서 좋은 인이란 무엇입니까? 모습은 고정,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지하는 실체가 없음, 즉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 모습을 잘 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인입니다. 좋은 인이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모습을 되돌아서 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이고, 나쁜 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허망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온갖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나쁜 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과 나쁜 인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대로 아는 것이 좋은 인이고 무지로 있는 것이 나쁜 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흑영거사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면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여기 팔자 고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새말기 안내서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원색적인 단어가 돼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공부라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순하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팔자 고치는 공부 이러면 머리 쏙 들어옵니다. 석철은 씨, 팔자 고치고 싶어요? 권대윤 씨는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뿌리를 탁 걷어잡아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팔자 고치고 싶은 분은 다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석철은 씨 한번 읽어보죠.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짜와 변하는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진짜 나로 알아서 공부한다면 나는 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좌선을 몇 회 했다, 나는 연부를 얼마나 했다라는 아상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공부는 기생충 공부와 같습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붙어서 숙주의 영향으로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어버립니다. 예. 저는 이걸 기생충 공부라고 하는데 쌓는 공부지요. 쌓는 공부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우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처음 해야 되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김광빈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가짜라고 하지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변하는 거죠. 네,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입니다. 무엇을 변한다고 하죠? 무엇을 변한다고 합니까? 인연과 조건 생긴 모습.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생기고 생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크게 말씀해줘.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가짜입니까? 그러면 몸에 애착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가짜인데. 좀 자신이 없습니까? 정강 선생님, 생각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생각이 네. 뭐 변하는 게 가짜라고 그러니까 네. 가짜 변하고 변하는 것이 가짜지요. 그럼 생각은 무엇이다? 가짜. 그럼 생각에 머물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불안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불안한 거. 불안한 게 가짜죠. 예. 그러면 거기 머물지 않아야 되겠네요. 네. 머물 수 없겠네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면 불안을 꽉 붙잡고 안 놔줍니까? 불안하면은 그 불안한 거 절대로 안 놔줍니다. 불안한 거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걸 꽉 붙잡고 안 놔줍니까?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는 가짜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습 공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없다가 생기고 생긴다가 없어지는 건 가짜야. 이러면 진짜로 좋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제 송창원 씨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살아오고 습성이 있었어요. 습성.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표성을 보살님,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 거라는 생각. 예. 자, 권대현 씨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본인이 실감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무엇을 실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실감을 못한다는 겁니까? 변한다는 게 가짜라는 가짜인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인 줄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은 내가 가짜인 줄 확실히 모르는구나. 이거지요. 가짜인 줄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말은 변하는 것이 가짜다 뭐 이렇게 해가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짜라고 해서 한번 놓아봤을 때 그것이 한번 모습 공식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 놓아봤을 때 두 번 모습 공식 잡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백봉 선생님은 불교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했습니다. 모습을 잘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모습의 바탕자리가 드러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네. 자,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이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 모습이 정말로 헛것인 것을 내가 알아서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의 바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하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알려면. 석철은 씨 모습이 변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해요. 이것이 공부의 시작점입니다.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그 속에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은 본래 뭐지요? 텅 빈 모습이거든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모습이 헛것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습공식이라. 이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에 들어앉으면 내가 바로 알아야 돼. 왜? 내가 모습이 가짜인 걸 모르네? 이겁니다. 간단하죠. 거기다 구구절절 무슨 변명할 것도 없어요. 아, 내가 모습이 가짜인 걸 모르네? 이거거든요.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들어앉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모습에 늘 들어앉죠. 그래서 아, 내가 모습이 가짜인 걸 잘 모르구나. 전 딱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우선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의 원리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공부가 기초가 딱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 본문을 듣고 막 이렇게 해. 막 책을 보고 해. 근데 누구 깜냥으로 봐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글을 쓰신 부처님이나 조사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견해로서 책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님의 어록이나 조사 어록이나 부처님 경전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처님하고 조사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어야 그분들이 쓴 그 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맨날 그 절대성 자리에 앉아있죠. 원래 그 바탕 자리에서 모든 것을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몸뚱이 내로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맨날 둘러봐. 그러니까 뜻이 통하지 않겠죠. 문자로는 자기 깜냥대로 이해를 할지는 모르나 뜻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한 분은 바탕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고 우리는 상대성 자리에 앉아서 맨날 둘러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거는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나 정말로 그 진리의 부분에 가면은 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일단 하기 시작을 하면 우선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 의록을 보면 뜻이 상당히 통합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러네요. 저기 송창원 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휴지통 이야기. 휴지통을 문명 오른쪽에 10년 동안 두었다가 어느 날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에 옮겨놓은 휴지통에 휴지를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휴지를 버리기 위하여 무심코 오른쪽으로 가서 보니 휴지통을 왼쪽으로 옮긴 것을 알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버립니다. 아마 대부분 한참 동안 이럴 겁니다. 또는 휴지통을 왼쪽으로 옮겼지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모습 공식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습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인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모습이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습 공식을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하여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요 지금 휴지통 이야기 어저께 각성거사님 휴지통 이야기 한번 했죠. 어제입니까? 뭐였죠? 저기 이 책에 그 선생님 음성 본문을 다 실어놨는데 이제 선생님 음성 본문 들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각성거사님 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 이야기네 우리 이라고 웃었는데, 자, 휴지통 이야기 중에서 울트라 캡슐 휴지통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송창원 씨, 울트라 캡슐 휴지통 이야기. 내가 있다. 또 모습이 진짜다. 또 몸뚱이가 내다. 이게 정말로 울트라 캡슐 휴지통 이야기예요. 몸뚱이가 내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아상이 있다. 개화가 있다. 하는 것이 휴지통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울트라 캡슐이에요. 그런데 이 휴지통 그 내가 있다라는 이 휴지통 이야기는 정말 어렵네요. 그런데 본래 휴지통을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연히 왼쪽에 갖다 놨어. 또는 뭐 문을 이렇게 여니까 이쪽에 갖다 놓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 싶어서 갖다 놨거든요. 본래 휴지통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딱 갖다 놓고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본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그건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습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화나 관습의 이 다름, 다른 또 문화와 문화가 만났을 때 충격이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걸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관습, 습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또 어떤 색을 어떤 나라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나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일을 봤을 때 일으키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못 느낍니다. 그 틀을 내가 만약에 이걸 보고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다 화낼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화 안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꼭 좋아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의 생각과 그 감정을 남에게 어떻게 하나 덮어 씌워버려서 같이 따라오기를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유명한 갑질이죠. 진짜 갑질이죠, 이거. 그래서 중생은 100% 갑질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중생은 100% 갑질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통 이야기는 우리의 그 인생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거무랭보살님도 휴지통, 이거 휴지통이네? 이렇게 잘 하지요. 휴지통이네? 이렇게 잘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좀 배우고, 조금만 뭘 거기에 대해서 옳다,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콕 들어앉아 버려요. 콕 들어앉아 버려요. 들어앉아 버려서, 자기가 들어앉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휴지통 돼버리는 거예요. 휴지통 진짜 참 이야기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보면 모습 공시가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한번 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모습 공식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순 말마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말마디로 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습 공식 이거 뭐 똑같은 거 자꾸 하고 해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등강보살님 말씀이 되게 그거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죠. 아마 무용보살님도 그랬을 것인데 한 개를 봤을 때 짬지게 잘 봐라. 여러 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를 봤을 때 짬지게 잘 봐서 잘 쪼개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변하는 도리로 잘 보라. 한 개를 봤을 때 변하는 도리 보려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죠? 우선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본다고 했죠?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 컵이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권대현 씨 이해합니까? 본래 컵이 이런 모습, 이런 색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컵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자 그리고 현미경이라고 하면 이 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막 전자하고 원자가 막 뺑뺑뺑뺑 돌아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자현미경 가진 사람의 또는 그 어떤 도구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눈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김광민 쌤은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면 둘 다 맞지는 않는데. 둘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 컵의 실체는 뭘까요? 진짜 모습은 뭘까요?
진짜 모습은 뭘까요? 모습이 있다고. 네? 비어있다고. 비어있다. 그래, 보통 이걸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비상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이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체유의법은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같이 보라? 꿈과 같이 보고 헛개비와 같이 보고 물거품과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진짜로 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낮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어도 소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개미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들도 또 다르죠. 사람들도 또 다릅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콜럼버스 얘기 있죠.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이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고 물결이 자꾸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배가 상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은 보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입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나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70억 인구와 수많은 곤충과 수많은 동물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이 환경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지구에서 다 살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고양이하고 내하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고양이가 내 그 동물도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고양이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구에 똑같이 살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내가 자꾸만 이 모습이 가짜다, 가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휴지통이죠. 휴지통 왼쪽에 너무 오래 놨죠. 맥겁을 놔버렸죠. 그러니까 자꾸 진짜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휴지통 왼쪽에 가서 버리려면 어쩌니 휴지통 왼쪽에 놨다, 휴지통 왼쪽에 놨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휴지를 가서 딱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이렇게 자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모습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이러면 나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말마디로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된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관찰을 한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보는 거지요. 변한다라는 말 속에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한다는 말 속에는 단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변한다라는 말은 아주 그 이치가 깊은 말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한다에 속합니다. 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변한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아,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고 역동적인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모습이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모습을 자꾸 처음에 이제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뭘 본다? 나의 고정관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깥을 보는 것 같지만 바깥을 봄으로 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보게 된다는 결국은. 그래서 모습 공식을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일단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한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구름, 종소리, 화, 몸뚱이 이렇게 제가 지금 그거를 해놨는데 모습 공식을. 자, 구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구름은 싹소리다. 구름은 변한다. 구름은 헛것이다. 구름에 머물 수 없다. 구름을 잘 누리자. 구름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구름도 보면 새털구름, 뭉게구름, 먹구름, 구름이 많아. 옛날엔 진짜 다 외웠는데 이제는 잘 못해, 다 잊어버렸네. 우리 그거 전부 다 그 시험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외웠는데 구름도 그것의 기압고의 형태랄지 이런 것 모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구름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만약에 구름이 일정한 자체성이 있다면 구름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구름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변하거든요. 어떤 데는 구름이 한 점도 없는 하늘도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구름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구름이 생겼어. 근데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자체의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구름은 가짜예요, 가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 가짜지요. 그래서 구름에 머물 수 없다. 근데 구름을 잘 굴리자, 이걸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나 이제 공식에 넣으면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종소리 한번 넣어볼까요? 종소리는 정체성이 없다. 종소리는 변한다. 종소리는 헛것이다. 종소리에 머물 수 없다. 종소리를 잘 들리자. 종소리 자체성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소리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또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화를 한번 넣어보죠. 화. 시작. 화는 정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누리자. 석철훈 씨, 네. 화가 늘 있는 겁니까? 화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화가 날 때, 화가 없다가 생겼구나. 화가 지금 나고 있지만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걸 화를 내는 걸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화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없다? 거기에 누가 없다? 화에 누가 없다? 화를 내는데 누가 없다? 석철우씨 자신있게 말을 해봐. 내가 내가 없다.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화를 내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쉽게 걸려드네. 화를 내는데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있다고 하면 중생이에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하면 중생이에요. 그런데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다고 하면 부처예요.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사라져요. 거기에 화를 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철은 씨 그렇죠?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건 조금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니까 화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화를 절대로 안 놔줘요. 내 것이라고. 내 거니까 꽉 붙들어. 그래서 화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화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모든 모습은 무엇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휴지통에서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그게 휴지통 울트라 캡숑이라니까요. 본래 휴지통을 왼쪽에 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놨을 뿐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니까 휴지통이 반드시 왼쪽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 휴지통이 왜 왼쪽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휴지통은 왼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한 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원래 그렇다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휴지통이 원래 왼쪽에 있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은 휴지통은 반드시 왼쪽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 놨기 때문에. 근데 휴지통이 정말 왼쪽에 본래부터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입니다. 나의 뿌리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있니? 사람들은 내가 있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있니? 무엇을 나라고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엇을 나라고 하니? 정말 그것이 나이니? 정말 나인가 관찰해보자. 이렇게 돼야 그 뿌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 휴지통이 왼쪽에 놔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나라는 것만 빼고 다 적용이 됩니다. 나라는 그것도 공식이요. 난 공식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있니? 내가 있다. 내가 있니? 무엇을 나라고 하니? 좀 적어봐야 되겠다.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질문을 안 한다. 내가 있는. 내가 있는가? 그 다음 뭐라고 했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나인가? 잘 관찰해보자. 자, 요거 대신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 수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수행이 뭐요? 권대현 씨 수행이 뭐예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해요?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해요? 송창훈 씨 무엇을 수행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 세 사람을 석천이시면 39세이죠. 야, 40 됐어요. 저는 40대만 물어볼 거예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해요? 사실을 그거는 백봉 선생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하죠? 우리 똑같이 한다 저번처럼. 무엇을 진리라고 하지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 또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부인이 물으면 도림선언에 뭐 하러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하러 간다고 했죠? 진리 찾으러 간다고 했나요? 진리 찾으러 간다고 했어. 그럼 진리가 뭔데요? 물어요, 또 부인이.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 하러 간다고 해야 좋겠나요? 더 닦으러 간다. 그럼 안 보내줄지도 몰라. 더 닦으러 간다면 도라면은 막 손가락 불 붙여서 올라가는 줄 알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전원에 왜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수행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그 정도는 외워야 내한테 명료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때마다 내가 헷갈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 말이요? 안 된다지. 안 되지. 자, 여기다가 내 대신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저기 정강 선생님, 내 대신 한번 넣어 볼까요? 골라 잡아 넣어 보십시오. 제 이름을 넣으라고요? 내 대신에
넣고 싶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 넣어보십시오. 정광이 있다. 자, 정광이 있다. 있는가? 정광이 있는가? 무엇을 정광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정광인가? 잘 관찰해보자. 자, 또 다른 분 또 한번 윤하 고사님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도경 고사님 뭐 한번 넣어볼까요? 아빠? 아니, 이 사람 말고 다른 거 넣어도 된다고요. 아무거나 넣어보자고요. 골라 잡아서.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는가? 무엇을 나무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나무인가? 잘 관찰해보자.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세상인가? 잘 관찰해보자. 이것도 거의 공식에 가까워요, 사실은. 어떤 거를 넣어도 다 화가 있다. 화가 있는가? 무엇을 화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화인가? 잘 관찰해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든지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냥 있다라고 그냥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봐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그 속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가십시오. 우리 조교를 가르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거모랭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짜야. 가짜를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맨날 듣기만 해서 들은 걸로 안다고 생각하고 내 거를 진짜 안 만드니까 항상 이게 다른 말만큼만 바꾸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네. 하여튼 우리가 보는 건 다 가짜야. 가짜 속에 진짜가 깃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짜는 진짜 자동이에요. 그래서 가짜인 줄은 확실히 알아서 가짜를 그냥 놓아버리면 망신이 진심이 돼버려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가짜인 줄만 알아라고. 다른 거 정말로 그거 가짜니까 다 변하지. 변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주로 시간차를 많이 의미를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다 일어나는 건 가짜예요. 가짜. 무생이에요. 무생. 그래서 뭐든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려놓는 거. 그 연습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모습을 올린다는 것은 그건 그냥 생각해라. 가짜를 일단 알아. 변하는 것이고 가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만약에 체험을 하면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고 뭐 이 자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가짜 자체가 이 자리거든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